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17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날 뉴욕 증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된 가운데 혼조세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지금 5월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1.6을 기록하였고 4월 중국의 소매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11.1% 감소, 이 4월 산업 생산도 봉쇄로 인하여 전년 동월 대비 2.9% 감소하는 모습이 보여지며 모든 부분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에 미국의 주요 은행들은 연말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으며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온건한 시나리오에도 경기 둔화는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금 향후 1년에서 2년간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언급을 한 것인데, 당연히 여기에는 한국 역시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현재 WTI 기준 유가는 114.2달러, 3.36% 상승 마감하였고, 채권 강세, 달러 약세, 금 역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를 보면서 더 디테일한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인플레이션, CNBC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밥상 물가에도 큰 영향을 주겠지만 이 제조업들이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원자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 역시 매우 부담이 되어서 이 인플레이션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직면한 최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 지수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대로 위축이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연준 같은 경우는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금리를 계속 올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빠르게 경기 침체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준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하겠죠. 빠르게 금리 인상을 후다닥 진행을 해가지고 경기 침체가 조금 오는 모습이 보여지더라도 물가 안정을 시키고 부양을 진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차근차근 시장을 보면서 진행을 할 것인가. 뭐 제가 봤을 때는 후다닥 진행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고 있는데, 뭐 제가 정답이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연준에서 나오는 스탠스들 여러분들 보시면서 같이 향후 전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 저점 매수식이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뭐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싼 가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바닥이 여기가 아니면 나중에 더 고생을 했다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요거는 미국이고, 중국은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국의 봉쇄가 하나씩 풀리기 시작을 하면서 소비가 개선될 전망이다. 자, 근데 이거는 한국 입장에서 되게 좋은 내용이죠. 왜냐하면 한국의 주된 매출 비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중국입니다. 중국에서의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인 펌핑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 하나씩 살펴보면 참 좋겠죠. 뭐 화장품부터 시작을 해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을 큰 그러한 종목들 역시도 안정을 취할 가능성이 높으니, 자, 집중을 해서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EU가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 때문에 지금 이게 경제가 전체적으로 침체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하나씩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EU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워 게임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최대한 빠르게 대체제를 찾으려고 하겠지. 직접적으로 러시아 쪽에 손을 내미는 건 조금 조심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러한 문제가 러시아나 아니면 EU에만 발생을 하는 게 아니죠. 한국 역시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민간 LNG 쪽 발전하는 그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이쪽에 이 수익을 조금 덜 주면서 한전 적자를 좀 메꾸려는 정부의 의견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사업자들 입장에선 반발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에너지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 것인데, 이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좀 가르기 전에 우리 같이 주식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아, 이거 LNG 민간에서 발전하는 기업들 조금 많이 안 좋을 수 있겠구나. 피해가자. 자, 이것만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 태양광 동맹이 뜬다.
하나 OCI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쪽의 점유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를 낮추려는 동맹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당연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미국과 엮이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한국 태양광 업계는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에 이런 뉴스들 많이 나오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테슬라가 선택한 ESL 시장이다. 그래서 솔로엠이 2년 내 세계 재패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솔로엠에 대해서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원래 삼성전기 쪽에서 분사를 한 기업입니다. 근데 살펴보면은, 삼성전기에서 이제 분사를 해서 이제 초기에 주력 상품으로 밀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TV에 들어가는 부품이었거든요. 3-in-1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로 뭐 세 개를 채워주는 뭐 이런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이 ESL이었는데 요즘에는 요 ESL의 성장세가 미쳤습니다. 이게 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예전에는 종이로 막 가격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다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LCD인가 LED 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단말기로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막 종이를 넣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ESL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 과점 구조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점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이 이 솔로엠이라고 하고, 솔로엠의 장점은 뭐냐면 이 수직 계열이 되었다.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생산부터 납품까지 모든 게 가능하다. 요거를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솔로임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이거 되게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 TV 쪽의 수요가 조금 줄어든다는 이야기 때문에 못 올라가고 바닥에서 계속 질질 끌렸죠. 근데 다시금 ESL 쪽의 성장세가 회사를 이끌어줄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요거 지금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으니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솔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시장 정리 맞춰보도록 하면서 본 영상, 그러니까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한국 BNC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 외국인 매수세랑 호조가 조금씩 엮이면서 약간이나마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걸 보면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올라간 이유가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 동인 바이오텍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이게 굉장히 호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핵심은 솔직하게 이게 아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동인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시약 및 시험 기기 도소매 업체입니다. 한마디로 이 밸류를 높게 쳐주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돈을 조금 벌 수 있는 기업을 자회사로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가지고 요거는 그냥 단기적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럼 핵심은 뭐냐? 요거죠. 골든 바이오텍의 주가. 자, 골든 바이오텍이 원래는 빠르면 3월 말, 늦어도 4월 달에는 데이터를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5월 중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트로피논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와주고 있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단기적인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등이 급등으로 연결이 되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한국 BNC도 이 순간만큼은 야, 이 좀 한숨 쉬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펴볼 수 있겠죠. 데이터 발표가 끊임없이 미뤄지게 된다면 한국 BNC 역시도 다시금 하락할 가능성이 높긴 할 거예요. 하지만 일단 지금 5월 중순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반등을 하는 걸 보면은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저는 기대를 어느 정도는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기상으로 봤을 때 많이 기다렸잖아요. 이젠 나올 때가 되었죠. 자, 근데 이제 그게 좋게 나오게 된다면 전 충분히 큰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제 좋은 내용이 안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빠르게 일부라도 물량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수급을 좀 보자면 매우 좋은 그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아래쪽에서 매수가 계속 이어진다면 제가 이거 강조를 몇 번 했었는데 결국 약하지만 이렇게라도 반등이 나오곤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플러스가 계속 찍히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승에도 연이은 플러스가 이렇게 찍힌다? 쌍바닥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는 21선을 뚫었을 때 요 정도 12,000원까지는 1차적으로 목표를 잡아도 괜찮다라고 봐요. 그리고 나서 61선까지 만약에 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돌파해주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240까지도 한번 가능할 것 같거든요. 2만원. 근데 요거는
그때 상황 봐가지고 다시 한번 전략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총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은 바닥권 여기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일단 더 봐도 된다. 그리고 21선 돌파하면은 일단 1차적으로는 480일 12,500원까지 보고 그리고 위쪽으로 빠르게 올라가고 이 12,500원 위에서 61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2만원 조금 아래까지 241선까지 한번 보는 전략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한국 BNC 같은 경우는 그냥 핵심만 딱딱 정리를 해갖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고생하신 만큼 좋은 결과물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